반도체 하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PC, 휴대폰, 데이터 센터 세 가지인데 PC하고 휴대폰은 이미 돌았고요. 반도체 가격이 한 15% 20% 올랐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문제인데 데이터 센터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이크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는데요. 예,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야말로 사실은 반도체 올 상반기는 2차 전지가 대장주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에코프로밖에 안 보였고 조정 받으면서 계속 미련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를 사실 했어요, 많이 그렇죠? 했죠. 예. 사실 지금 포지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죠. 내년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볼 텐데 업황이 워낙 좋아진다고 하고 업황 얘기도 하겠지만 대만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대만 선거가 양안 관계 그다음에 미중 관계 말고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단기적인 건 아니고 예. 한 켠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도 24년도 네. 1월 13일이죠. 네.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는데요. 지금의 여당이 지금의 여당이 민진당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편이에요. 친미. 그다음에 그걸 뒤엎으려고 하는 게 친중 야당이죠. 근데 피카피카합니다. 민당. 네, 피카피카예요. 피카피카하다는 얘기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보시면 일단 중국을 자극시키지 않게 선거가 끝나는 게 옆 나라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친중이 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야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야당이 되는지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얘네들이 반도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최근에 코멘트가 나와서 한번 가져온 거예요. 일단 여당이 야당인 간에 누가 되느냐는 건데 삐까삐까하다.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야당이 조금 올라와서 여당하고 삐까삐까해졌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여당을 치려면 뭔가 국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택 사기 어렵고 그다음에 군대 가기 싫고 하다 보니까 청년을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선거라든지 어떤 대책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주택 구매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군대를 옛날에 엄청 가던 거를 1년 가던 거를 4개월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 내세운 게 지금의 야당 국민당 후보가 이걸 내세우면서 지지율이 좀 차 있었는데 지금은 2~3% 포인트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여당과 야당, 친미와 친중의 기본적인 반도체, 여기서는 TSMC라는 반도체의 대명사인 이 중국 대만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나가 보면은 근데 제가 딱 보고 나서 대표님, 박사님도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친미, 친중하고 스탠스가 약간 불일치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보세요. 네, 보고요. 네. 친미 성향은 미국하고 친한 거잖아요. 민진당.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도체를 더 적극적으로 유성하겠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성하냐면은 TSMC 딴 데 가지 말고 대만 내에서 생산 기지를 확장해라. 그게 본부장님 당연한 거죠. 맞아요? 친미 쪽은 미국의 정책인데 그건 미국 쪽의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고 같이 간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내주거나 우리나라 기지를 뺏자는 건 아니지. 일단은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니까 TSMC 좋은 기업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왜 가느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미는 바이든이 주창한 IRA는 네. 자기 나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 입장의 선택이고 그렇죠.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업을 네.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친미 성향으로 해서 그거 어떻든 간에 TSMC 자기 나라에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반대로 그 친중파는 뭐냐? 너무 반도체만 하지 마. 반도체 말고 다른 사람도 유성할 게 많어. 우리가 뒤지는 게 많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월급도 적고 힘들어.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만 너무 키우지 마. 대기업만. 작은 기업도 키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대만은 TSMC 대만에 아닌 해외 가서 놀고 국내는 다른 것 좀 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정권이랑 이렇게 미국하고 네. 반도체 사슬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좀 척을 지면서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잖아. 대만하면 우리 중소기업 아니냐. 그렇죠. 제조업도 살아야지. 네네. 이런 균형 잡힌 정책을 그렇죠. 쓰자. 실생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들한테 소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좋죠? 예?
우리한테 신중히 되는 게 좋죠.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그 국내에서 반도체를 그렇지. 멸시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초점을 국내의 반도체보다는 다른 걸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원이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만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가서 뭐 땅 뭐 하고 하는 거 귀찮고 힘들거든요. 예. 코스트 많이 들고. 근데 당연히 모르겠어요. 이슈가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좋은지 아닌지는 이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민진당이 되면 중국하고의 긴장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을 건 없지만 그 뭐 국민당이 돼서 중국 저 쓴다고 해서 뭐 중국이 우리한테 뭐 떡 줄 것도 아니고 대만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양안 관계 이런 거지 우리에게 뭐 어디가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하기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네. 개인적으로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TSMC를 막 옛날처럼 드라이브하는 게 조금 약해지면은 삼성한테 조금 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약간의 희망이 섞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친중보다는 친중이 되는 것이 이것 측면 아니고 싸우지 않고 몇 년에도 가는 게 좋아요. 만약 친중이 아니고 친미가 되면은 계속 갈등이 있고 있겠죠, 그렇죠. 27년도 28년 돼가지고 진짜 또 한번 살짝 일어나면 피곤하고 이거 지금은 장기적인 민진당이 좀 얘기죠. 앞서던데. 앞섭니다. 네. 앞서긴 앞섰는데 그 차이가 3%가 채 안 돼요. 많이 좁혀졌죠. 예, 그 좁혀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소구가 돼서 국민당이 조금 좀 캐치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대만 얘기 그 정도 하고 네. 선거 얘기 나온 길에 네. 사실은 뭐 선거가 많고 많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 오늘 요 주제는 우리가 선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반도체 맞습니다. 얘기인데 나온 길에 잠깐만 하면 사실 뭐 글로벌리 선거가 많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뭐 시장이나 혹은 뭐 가장 반도체나 중요하죠. 중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그 여자분 그 네, 유엔 대사였던 분 헬리 예. 이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서의 반도체는 건드리지 않아질 것 같아요. 지금 해놓은 동맹 관계를 더 강화를 하지 않을지라도 기존의 그 미국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한국의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좀 봐주는 거를 다시 끊어가지고 안 봐주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이 정책 자체를 스크랩을 못 시키지만은 속도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바이든이 하던 거 그냥 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것이 연초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한데 저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선거 때문에 투표 때 법원 때문에 법률적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럼 바이든은 좋아할 거예요, 그죠? 좋아하죠. 그죠, 뭐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 정치 초보잖아요, 그죠? 해볼 만한데 트럼프는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그 지금 이 법률적으로 걸려 소송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바람이야. 바람이죠. 속으로 바람인데 미국의 그 아무리 미국도 살기가 어렵고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 보면 그죠. 그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기대감, 일말의 희망도 있어요, 저는. 예, 희망을 가져보죠. 네네. 콜로라도는 그렇게 했는데 연방 법원에서 그걸 빨리 엑스큐션 할지 실행을 할지가 좀 퀘스천이기 때문에 희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나마 가는데. 네, 어쨌든 또 소수 의견이 맞으면 나중에 히트 치잖아. 맞아요. 저는 트럼프 공화당 기억하겠습니다. 안 된다 이거고. 반도체 얘기 계속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보면 엔비디아 뭐 좋고 그죠. 좋죠.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전망도 좋고요. 전망도 좋은데 가격도 좋고요. 비수기 좋고요. 가이던스도 좋고요. 거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거는 반도체 하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PC, 휴대폰, 데이터 센터의 세 가지인데 PC하고 휴대폰은 이미 돌았고요. 반도체 가격이 한 15% 20% 올랐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문제인데 데이터 센터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젠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이크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도 2분기에는 실제 반영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얘네들이 마이크론이 한 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실은 발표하고 한국도 엊그제 나왔어요. 선수금 맡았다. 엔비디아한테. HBM 같은 거 새롭게 하려면 돈이 없고 그렇죠. 돈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만들었는데 니네 거 요거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일반 디자인 맞춰서 커머디티가 아니니까 선수금 6억 달러 받았다는데 한국도 하이닉스도 뭐 못지않게 거의 10억분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엔비디아도 이게 되게 필요하다, 그죠? 그렇죠. 부족하다. 네,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선수금 주고라도 개발해서 받겠다 이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쁘게 해석하면 그러면 하이닉스만 단독하던 것을 마이크론하고 삼성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그 포텐셜 수요가 너무 빨리 거죠.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맞아요. 거니까 이제 100이 하이닉스가 100이었는데 100이 200이 되면서 이게 100%가 아니고 8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 곱하기 85 하면 165가 되는 건데 100에서 165 되는 회사를 프로핏 테이킹하고 제로에서 뭐 10이 되는 회사를 주식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보다는 오늘은 더 삼성전자가 더 가는 형태가 그런 캐치업에 대한 이런 택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HBM이나 이런 거를 생산에 관한 과정에 보세요. HBM을 하나 만들 때 일반 D램이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웨이퍼에서 칩의 개수가 뭐 300개다 500개다 하면은 일반 D램을 만들 때는 이래서 일반 D램 할 때는 500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HBM 쪽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500개가 아니고 5 하면은 한 300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40%가 페널티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HBM을 똑같은 숫자를 만들려면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전통적인 D램의 생산의 증가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급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긍정적인 톤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재고도 많이 없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가 안 좋아지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결국에 가서는 누가 더 HBM이나 뭐 첨단 공정에 뭐 마진이 어떻고 코스트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 계산이 들어갈 때는 주가는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 얘네가 코스트가 30인데 나는 25야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는 아마 내년도 3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 전에 다 땡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은 상승하고 그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오버웨이트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인텔이 가느냐, AMD가 가느냐, 엔비디아가 가느냐, 뭐 마이크론이 가느냐는 얻다가 얻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PC가 가장 약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인텔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미리 갔기 때문에 추가 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리 갔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많고 또 이제 시황 변화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니까 적자고 삼성도 전사적으로 흑자지만 사실은 반도체는 적자잖아요. 적자죠. 그죠? 네네. 이게 이제 4분기 얼마나 네네. 축소 내지는 그죠? 하이닉스는 흑자가 될 소지도 있어요. 네. 그 D램이 많이 올라갔으면 예. 안 되더라도 12월 달 지금은 아마 흑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D램의 마진이 한 20% 중후반대 왔기 때문에 네. 낸드의 마진이 한 5, 60% 마진이 적더라도 매출의 비중이 D램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흑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삼성은 흑자는 해 바뀌어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론은 방향은 맞는데 속도하고 폭의 이슈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가 반영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침체한 보면은 아무리 좋은 반도체라도 일시적인 주가 그렇죠. 조정은 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한 15% 올라갈 때 얘네가 5%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시장이 마이너스 10%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똔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당분간은 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매력적입니다. 현대중가에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년도에 24년도에 삼성전자가 뭐 33조 억자다, 40조 억자다, 하이닉스가 8조 억자다, 9조 억자다. 요 정도 가지고 하면요. ROE가 10%가 안 나와요. ROE가 10%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외을 다른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PBR이 1.5배, 1.6배 이상을 주기가 상 어렵습니다. 1.5배, 1.6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걸 줘야지 9만 원, 17만 원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주면은 업사이드가 지금에서 별로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또는 향후 내년 4월 달까지 가는 데 있어 갖고 밸류에이션의 악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에는 새로운 것이 내년이 아니고 25년까지 연장되면서 반도체 수급이 확실히 이렇게 어느 만개되는 거는 25년도다. 그래서 25년까지 성장한다는 개념이 잡히면은 네. 멀티플이 25년 거를 일부 차용을 미리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과거보다는 같은 이익에서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네,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낙수 효과. 소부장, 낙수 효과. 아까 말한 것도 HBM. 음. 뭐 한미반도체, 뭐 HPSP, 뭐 이제 이오테크닉스 많잖아요. 네. 뉴스페이터 많은데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종목수를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잘 계산해서 과거에 5개 가지고 왔다면 많이 먹었으면 지금 한 2개, 네, 뭐 3개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좁히는 그 머리 아픈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이 확 올라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소재주가 안정적이다. 근데 소재주가 업사이드가 한 15% 이상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서. 이것도 24년도 이익 추정을 상향하든지 그 이후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HBM이건 소재주 간에 업사이드는 한 1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업사이드가 높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등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디바이스건 삼성 파운드리의 설계회사가 이런 거 난리치는데 이게 한 8분홍선 넘어서 9분홍선 왔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주식만 조정받을 때 나눠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 IP 회사 설계, 자산회사, 패블리스 설계회사, 디자인을 파운드리 연결시키는 디자인 하우스 이게 있잖아요. 대표주만 사시면 됩니다. IP 회사는 온디바이스, 설계 IP 칩셋 미디어 괜찮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 좋아하고 설계 전문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가온 칩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IP에서 뭐 디자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온 칩스 말고 에이직랜드 가온 칩스 오픈 엣지 이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이제 아파트 한 것도 반도체 얘기만은 아니었지만 거기 반도체가 들어있었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렇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말씀하셨고 네. 소부장 가운데는 동진세미케 동진세미케. 이렇게 보셨고 그렇죠. 네. 반도체 아닌 것은 CIS.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전반적인 시황 전략 점검했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